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 뮤즈헤어를 운영하고 있는 현희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사실 이제 고객님들이 어떤 트렌드를, 어떤 머리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포인트로 조금 더 이제 업셀링해서 이거를 이제 고객님들한테 제안을 하고 우리가 매출을 좀 증대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헤어 트렌드하고 결합해서 조금 알려드리고자 제가 이 자리에 좀 불러왔고요. 사실 네임펌이라고 하면 뭔가 되게 특이하게 돼 있을 것 같지만 그냥 기존에 있었던 글램펌, 물결펌 그런 거에 이제 비슷한 건데요. 이 트렌드에 따라서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고 조금 더 탄력 있지만 윤기 나는 그런 이제 조금 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2026년에 헤어 트렌드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요약해 보자면 헤어의 2026년도 키워드는 자연스러운 텍스처와 휴먼 스케일 컬러 그리고 건강한 두피와 모발입니다. 기존 탱글탱글하면서 이제 유지력이 길고 풍성한 느낌의 컬을 원하는 디자인인 엘리자벳 펌, 히피펌, 글램펌, 젤리펌을 많이 찾으셨다면 이제 굵은 히피펌이나 물결펌 같은 굵게 자연스럽게 흐르는 듯한 이미지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보다 레이어가 되게 많아지고 조금 더 러프하면서 가벼운 스타일이 많아졌는데요. 이 영향은 아무래도 이제 요새 갑자기 또 우리가 되게 익숙한 레트로 감성이 좀 많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시대에 이제 우리가 또 현존했었으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이 2026년도에 이후에는 저희의 시대가 또 되지 않을까 좀 싶어요. 그래서 되게 익숙한 커트 스타일을 많이 보게 되실 것 같아요. 단발이나 숏컷에서도 되게 가벼운 질감이나 생동감 넘치는 형태가 이번 연도 트렌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트윈 컷이라고 요새 또 이제 보그 코리아에서 또 이번에 트렌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중간 껴 넣었는데 단발 형태나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레이어가 많은 형태가 지금 되게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되게 많이 접했던 형태로 많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컬 형태도 되게 많이 이제 그 탄력 있는 탱글탱글한 느낌보다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로는 사실 좀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컬러는 우리 지금 퍼스널 컬러 엄청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제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국 애기 머리 색깔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고객님들이 되게 탈색에 많이 지쳐서 이제는 내 피부톤에 맞는 이제 퍼스널 컬러가 되게 이제 많이 트렌드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작년보다는 명도가 좀 낮은 브라운 계열인데 좀 투명한 색깔, 애쉬 브라운, 뭐 차콜 브라운, 원 브라운, 뭐 베이지 브라운 이렇게 해서 브론드 브라운 이렇게 해서 브라운 계열인데 고객님들마다 이제 맞춤형으로 이제 브라운을 조금 이제 선택해 주시는 그런 트렌드가 조금 대세입니다. 네, 그다음은요. 그리고 뭐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워맥스와 하모니코어에서도 이제 출시가 됐듯이 요새 너무 많이 이제 지치고 두피도 지치고 모발이 많이 이제 손상이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번 망가진 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두피 스파나 모발 케어 같은 경우 부분에서 관리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그의 부의 상징이 되는 그런 세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푸석푸석한 머릿결, 푸석푸석한 피부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보시게 되시면서 이 사람이 진짜 관리를 많이 했구나가 이제 이런 데서 이제 한가름 나는 그런 세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2026년도 펌 트렌드의 가장 큰 키워드는 과하지 않은 자연스러움과 질감의 완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처럼 너무 가볍기만 한 레이어, 웨이브가 확 튀는 펌, 인위적으로 컬이 강조된 스타일보다는 이제는 모발이 원래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펌, 촉촉하고 정돈된 질감, 손질했을 때 편안한 펌이 중심이 되고 있어요. 특히 고객님들이 같이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게 좀 가벼운 느낌의 펌이었으면 좋겠어요. 과한 느낌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손질이 편안했으면 좋겠어요가 니즈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거를 완성을 시키려면요. 커트랑 펌이랑 따로 놀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다 알고 계시지만 너무 잘 하고 계시지만 커트가 조금 그 펌에 대해서 완성도가 좀 높아야 유지력도 더 길어지고요. 훨씬 더 그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펌은 어쨌든 이제
커트가 완성되고 펌이 그 다음에 와야지 그게 흐름이 좀 완성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릴 레이펌도 이 트렌드 안에서 흐르는 느낌, 윤기, 그리고 이제 건강한 모발 그런 거에 이제 맞춰서 가는 트렌드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커트에서 형태를 완성하고 펌이 들어갈 건데요. 레이펌의 커트 베이스는 허쉬컷입니다. 허쉬컷, 커트에서 형태가 완성이 되면 펌이 풀리거나 시간이 지나도 예쁘게 유지가 되고 고객님들은 편안하게 손질을 할 수 있습니다. 커트에 들어가기 앞서서 고객님과 상담 후에 정해진 길이와 층을 먼저 눈대중으로 선점을 해요. 제가 커트 이제 순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하면서 하나씩 다시 이제 도예도 하고 같이 이렇게 부합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먼저 길이하고 층을 정해요. 길이하고 층 2번, 3번을 먼저 눈대중으로 정하시고요. 투 섹션 나눠서 언더하고 탑을 나눠서 자를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앞에 라인은 이렇게 당겨서 잘라서 그 앞쪽에 라인을 조금 한 번 더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리고 질감 처리하고 앞머리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전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층만 나면 이게 흐름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전대각 라인이랑 후대각 라인이 있어요. 전대각은 앞쪽으로 조금 길이가 길어지고 뒤쪽에 볼륨이 조금 더 살면서 앞에 층은 되게 안정감 있게 떨어져요. 그래서 길이가 짧아져도 층이 더 이렇게 잘록하게 나는 그런 느낌을 좀 만드실 수 있어요. 얘는 전방으로 길어지는 형태니까 뒤로 오버 디렉션에서 자르시는 그런 라인의 흐름이고요. 얘는 뒤쪽은 층이 좀 안정감 있게 떨어지는데 앞쪽에 층이 좀 많이 보이게 하는 그런 후대각 라인이에요. 얘는 이제 흐름이 앞쪽으로 올라가는 형태고 이제 후대각으로 자르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일단은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이제 매장에서 사용하실 때 뒤로 오버 디렉션에서 자르시는 거, 그러니까 사이드 자르는 파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또 앞쪽으로 이제 당겨서 자르시는 이제 후대각 라인 요거를 응용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은 앞쪽으로 올라가는 후대각 라인으로 앞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좀 만들 계획입니다. 이제 그러면 커트 시험을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비가티 클리닉을 좀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인데요. 이게 제일 장점이 뭐냐면 매끄러운 표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직 시술하실 때 진짜 좋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흐르는 듯한 느낌의 탄력도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쓰시면 아시겠지만 그 퐁크 중에 토스티아라는 성분이 있어요. 근데 그 제품이 모발을 이제 미끄럽게 만들어주면서 안쪽에 이온 결합을 더 많이 만들어주거든요. 그 탄력을 이제 중점으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시스틴 결합 말고 다른 결합을 더 많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주냐에 따라서 그 모발의 그 탄력도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보면 이 토스테아는 그 결합을 하나 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10개를 끊어놨을 때 5개만 결합이 되는지 아니면 이온 결합이 더 가해져서 8개가 결합이 되는지에 따라서 펄의 탄력도나 그런 모양의 완성도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써보시면은 되게 많이 아실 거예요. 저는 사실 비가티 클리닉은 이제 결 개선이랑 부드러운 윤기 이런 거는 너무 이제 좋으니까 잘 쓰고 있는데 사실 토스테아라는 그 성분이라는 걸 잘 활용하면 진짜 이제 세팅 하나 너무 열세고 하지만 되게 이제 느슨하게 나올 때도 많잖아요. 그럴 때 컬의 탄력도나 그 윤기감을 더해 주실 때 되게 많이 좋아요. 저는 그래서 강곱슬모 이제 필 때 진짜 많이 써요. 근데 그거 활용하는 법도 이따가 중간에 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좀 느슨한 느낌인데 컬의 탄력도 줄 때 비가티 클리닉을 사전에 1번을 이제 손상 부위 먼저 조금 사전에 먼저 이렇게 바르고 헹구고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평소에 이제 여자 다 보시고 이제 그 토스테아 콩크가 pH 밸런스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원액을 좀 쓰기는 조금 아깝기는 한데 그래도 진짜 손상 부위가 있으시면 pH 밸런스는 솔직히 그것만 닫아주니까 사실 그 큐티클만 닫아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영양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토스테아는 좀 pH 밸런스 되면서 조금 더 매끄럽고 되게 윤기가 나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이제 pH 밸런스로 사용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헹구고 나와서 1번이 또 이제 그 레블린산이 들어가 있어. 레블린인가요? 네, 그게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좀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그런 마찰력을 또 줄여주기 때문에 중간에 헹구음으로 또 사용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진짜 정말 매장에서 사용하시기 진짜 좋은데 토스테아 1대4로 물이랑 희석해서 사용하시면 열보제로 사용하시기 진짜 좋거든요. 저는 그거를 아무 때나 그냥 다 뿌려요. 그래서 대신에 건조를 시키셔야 돼요. 매직 프레스 작업하시기 전이나 열보제로 그냥 사용하시거나 뭐 이제 와인딩 할 때 수분이 부족할 때 그럴 때 그냥 하시면 그냥 다 돼요. 이거는 이제 뭐 사실 다른 열보제 이렇게 뭐 크림 타입이나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게 꾸덕하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열변성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또 열보호도 되니까 이게 되게 뭐 딱딱해져가지고 나중에 거칠어지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희석해서도 좀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마무리에 2번, 3번 다 사용하시면 윤기 있고 마무리가 또 이제 중화하시고 나서 뻣뻣해지는 그런 느낌도 훨씬 더 완화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리가티 클리닉이랑 토스테아는 이렇게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질문 있어요. 네. 금방 말씀하신 그 연액이 아까 그게 말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냥 우리 열보드로 쓰신다고 하셨는데 와인딩 할 때, 특히 와인딩 할 때 약간 수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도 막 완전히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말씀드린 것 중에 원액을 사용해서 하지는 않고요. 열보호제로 사용할 때는 1대4로 물로 희석을 해서 해요. 근데 이제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와인딩 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이제 매직을 사용할 때는 원래 원칙이 100% 건조해서 이제 매직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와인딩 할 때 수분이 네, 있어도 돼요. 그거는 이제 손상도나 뭐 이제 고객님 이제 그 와인딩의 그 완성을 위해서 뭐 10% 15% 남기고 사용하실 때 그렇게 하셔도 돼요. 일단 머리 뿌려놓고 말려놓고 상태에서 살짝 그럼 그걸 뿌려놓고 그냥 와인딩 네, 그래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고 조금 말려서 하셔도 되고 만약에 좀 건조되면 또 그거로 뿌리셔가지고 수분 또 만드셔서 하셔도 돼요. 왜냐면 희석액이니까 그거는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원액은 뭐 그렇게 사용하면 조금 너무 이제 많이 그럴 수 있는데 희석액은 그렇게 완전 그냥 만능으로 다 사용하셔도 돼요. 일단 제가 고객님이랑 상담은 해둔 상태인데요. 거의 버진에어에 한 3년, 2, 3년 전쯤에 세팅을 하셨더라고요. 열풍을 하셨던 고객님이에요. 그래서 기존 입장은 좀 살리면서 층을 좀 만들어서 끝에만 손상도 있는 부분만 조금 잡고 그렇게 카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이랑 상담하실 때 최종 길이는 사실 네이프에서 떨어지는 애가 제일 이제 최종 기장이거든요. 보통 일자로 자르게 되면은 앞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고객님이랑 이제 상담하실 때 우리 근데 앞으로 올라가는 층을 만들 거기 때문에 제일 짧은 길이, 제일 첫 시작의 길이는 네이프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올라간다고 설명을 꼭 드리고 시작을 하세요. 기장은 조금만 다듬고 여기서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층은 일단은 한 절반 정도로 좀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면 여기서 이제 굵게 S가 떨어질 거니까 이렇게 해서 뻗쳐지는 그 느낌이 사실은 여기서 떨어지는 게 조금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층은 절반 정도로 잡을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최종 그 길이의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중간에 좀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2번은 한 요 정도. 1번, 2번, 3번 이렇게 고객님이랑 거울 보시면서 정확하게 조금 이렇게 이제 인지를 좀 하실 수 있게 층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이를 먼저 정하고요. 근데 저도 막 디테일하게 하는 것보다 조금 빨리빨리 커트를 하는 걸 좋아해요. 살짝만 숙여주세요. 커트는 일단은 살짝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를 편하게 계세요. 그리고 가이드라인
가지고 일단은 일자 라인 만들어 주시고요. 섹션은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에서 골덴이랑 백 사이에 있는 지점으로 나눠서 투 섹션 할 건데요. 모발의 뭐 양에 따라서 이게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 기준으로 자르시는 게 훨씬 좋기는 하세요. 왜냐면 너무 언더가 많아지면 위에서 층이 또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준은 이렇게 잡아주시고 한 번에 다 잡으셔서 전방으로 오버 디렉션 하셔서 내가 아까 전에 우리 고객님한테 설명한 그 2번 층까지 가이드를 잡고 그 부분까지 자릅니다. 확인하기 어려우시면 좀 잡고 가지고 가셔서 자르셔도 돼요. 그리고 빠지는 데 있으시면은 너무 이렇게 안 가져가셔도 돼요. 그리고 항상 확인을 하면서 자르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시니까 잘라놓고 내려놓고 확인하고. 네, 2번 커팅 놓고요. 그리고 이제 백사이드는 사이드 베이스 또는 오프더 베이스로 가지고 오셔서 자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뒷라인도 어쨌든 조금 약간 슬림해져야 되니까요. 기준은 2번을 기준으로 자르시면 되는데 모르시겠으면 조금씩 정리하시면서 라운드로만 연결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센터는 온메이스로 갖고 오셔서 살짝 체크해 주시면서 그냥 이렇게 튀어나온 것만 자르시면 되고요. 거울 보시면서 층이 얼마나 나 있는지 확인하고요. 이렇게만 잘라도 여기 그 미들 존에서의 그 양을 좀 많이 줄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2번과 이제 우리가 설정한 3번을 연결을 할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앞쪽으로 올라가는 후대각 라인 만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른 2번과 올라가는 3번을 이제 눈대중으로 좀 설정하시고요. 라인은 후대각 라인이니까 앞이 짧아지고 뒤가 길어지는 라인을 만들 거예요. 가이드 확인하시고 내가 자른 길이 확인하시고 이렇게
짧아지는 라인 없으시면 돼요. 절반까지 내려왔는지 확인하시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앞으로 짧아지는 뒤로 길어지는 후대각 라인이니까 앞쪽으로 다 당겨서 자릅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근데 제 커트는 어쨌든 점과 전 그리고 점과 점으로 연결을 해서 선을 만들고 선이 또 면을 만드는 거라서 가이드만 설정하시고 자르시면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체크할게요. 그리고 이제 FG 자를 건데요. FG는 프론트 그레주에이션이라는 뜻인데 앞쪽으로 떨어지는 그레주에이션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생각보다 이거 해주시면은 층이 많이 나는 느낌이 나서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프론트 그레주에이션은 가이드가 골덴에서 떨어져요. 근데 숱이 많으면 더 가셔도 되는데 조금 위험할 수 있어서 그냥 그 이상은 안 가시는 게 좋긴 해요. 그래서 기준은 골덴에서 여기 이어 투 이어 잡아주시고 가이드라인 설정합니다. 저는 우리 고객님이 얼굴형이 되게 달걀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동그란데 조금 갸름하게 잘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그래서 추천한 게 좀 짧은 사이드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1대1대1의 기준이 제일 예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얼굴형에 대한 부분은 사실 되게 막 너무 많아서 막 광대를 어떻게 가리고 어디에 뭐 볼륨을 주고 그런 거가 너무 어려우시면 그냥 1대1대1의 비율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근데 고객님은 앞머리가 가려지면 사실 너무 이 중안부가 너무 이제 이렇게 왜냐면 여기 중에서 제일 가려버리면 제일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너무 예쁜데 이걸 가리면 너무 아쉬워서 제가 짧은 사이드바잉 해서 딱 볼에 떨어지는 길이가 가장 예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고 여기 떨어지는 라인은 사실 조금 더 길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G의 기준을 턱선 밑으로 좀 잡아서 연결을 해볼게요. FG를 하는 이유는 여기의 흐름을 좀 예쁘게 잘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하신 것보다 항상 조금 더 길게 잘라주셔야 돼요. 왜냐면 곡선으로 떨어지니까요. FG 기준 가이드 자르고요. 곡선으로 빗질 하셔가지고 가이드를 손끝이 항상 코끝을 향하게 곡선으로 빗질 하셔서 여기 가이드 이쪽에 있어요. 여기도 곡선으로 하셔서 내 손끝이 코 쪽을 향할 수 있도록. 가이드 못 찾으시면 한 번 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살짝 이쪽에 그 흐름이 또 중요하니까요. 사이드 베이스로 이동하시면서 체크해 줍니다. 체크하실 때는 가이드까지 너무 다 많이 안 가셔도 돼요. 그냥 토너만 정리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정리해 주세요. 하시면 커트는 다 완성됐고 이제 앞머리 자를게요.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고객님이랑 거울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마가 좁은 대신에 여기 볼륨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앞머리 양이 너무 많아지면 굉장히 좀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삼각형은 좀 좁게 대신에 잔머리도 좀 있는 편이고 사실 여기가 너무 이제 이렇게 좀 들어간 편이신 분들은 사실 삼각형이 작게 가지 말고 넓게 가시는 게 더 좋기는 해요. 여기가 볼륨이 좀 없으신 분들은 삼각형을 조금 더 위로 더 이제 올려주시면 되고 고객님은 위에 볼륨이 좀 있으신 편이라서 삼각형은 작고 그리고 조금 넓게 갈 거예요. 그리고 요새 트렌드라고 하기보다는 요새 그냥 젊은 분들이 앞머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혹시 아세요? 얼굴을 막 다 가려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 요새 친구들은 잔머리 커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중요했지만 우리도.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햄라인도 예쁘게 좀 잔머리 많이 좀 별도로 잘라주시는 게 더 좋기는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대 옆을 지나서, 그러니까 너무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광대 옆을 지나서 볼에 좀 떨어질 수 있도록 길이 설정하겠습니다. 이쪽이 양이 조금 더 부족해 보이면서 조금 더 내려가겠습니다. 길이 이 정도로 할 거고요. 햄라인 커트는 뭐 워낙들 다들 잘 하시니까. 근데 이제 제일 부족할 수 있는 부분 꺼내주시고 라인 그냥 다 꺼내주셔가지고 제 기준은 그래요. 사이드뱅보단 짧게 잘라주셔야 돼요. 이런 잔머리 커트는. 이미 잔머리가 있으시지만 정리가 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잔머리 커트를 조금 모양을 좀 만들어주시면 얘는 별도로 사실 파마 안 해도 머리 묶을 때나 뭐 풀었을 때 그냥 햄라인 좀 예쁘게 가려주는 애들이니까 좀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얘가 있으면 앞머리 양이 그렇게 막 많아지지 않아도 볼륨을 좀 만들어줄 수 있죠. 요새 친구들은 이게 입구업구가 굉장히 되게 크게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앞머리만 잘라로
진짜 막 한 2주 전에 예약해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만 해줘도 여기 볼륨 조금 채워지니까 훨씬 더 인상이 더 좋아 보이죠. 원래 예쁘지만 그죠? 이거 질감 처리하고 병원에 갑니다. 투 섹션 하셨으니까 그냥 투 섹션으로 나눠서 그냥 질감 처리하세요. 너무 막 디테일하게 하시면 너무 피곤하니까요. 양감만 좀 줄여줄 수 있는 틴닝 하시고 레이어로 자르면 레이어로 틴닝 해주시는 게 좋고요. 뭐 그라로 이제 조금 볼륨 주고 싶으시면 그라로 좀 해주셔도 되긴 하는데 이 미들존은 어쨌든 조금 부피가 줄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확실히 좀 없애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좀 스트로크나 삐드라이브 되게 많이 쓰시지 않으세요? 근데 옛날에 우리 또 중간에는 또 그런 직원들 되게 싫어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되게 많이 요구하는 또 시대가 됐으니까 또 많이들 사용하세요. 레자도 되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요새. 질감이 50% 정도 나가요? 50%까지는 안 나가요. 굉장히 많아 보여요. 되게 많아 보이죠? 근데 그 양감은 미들존에서만 없애는 느낌으로 하시고 질감은 이거는 진짜 이제 이 작은 뭐랄까 좀 짧은 애들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숱을 많이 없앤다는 느낌보다는 이런 한 가닥 한 가닥 좀 텍스처를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아요. 그 틴닝이나 이런 발수나 이런 거에 많이 의미를 안 둬도 되는 게 어쨌든 우리가 하는 지금 이제 파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핏하고 좀 이렇게 루즈한 느낌을 만들어 줄 거니까 그 필요 없는 양감은 없애주는 게 사실 맞아요. 아니 제가 그래서 그 안산 미용실을 쳐봤는데 요새 조금 어떠세요? 좀 이런 질감 처리를 많이 안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세요? 좋아하시죠, 분도. 근데 이제 사진들 보니까 약간 레이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이제 과감하진 않구나 좀 느껴가지고 이제 되게 좋아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더 많이 노출을 하시면 여기는 좀 느낌이 다르다. 여기는 좀 머리가 훨씬 가벼워 보이고 되게 좋다. 그런 거를 먼저 선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삐드라이브 이거 되게 생각보다 좋아하는 분들 많아요. 라인을 제외하고 약간 그 질감 느낌을 좀 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펌 들어가겠습니다. 사전에 1번을 끝쪽에 손상봉 부위에 좀 하고 나온 상태고요. 펌제는 사실 뭐 이제 원래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거기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펌제의 기준은 사실 머리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암모늄 아민 치오 계열을 사용할 겁니다. 우리 숱이 어떻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근데 이분은요 약간 부실부실하게 붕 뜨는 곡선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저는 뭐 매직 작업을 할 건 아니고요. 그래서 붕 뜨는 걸 감안해서 사실 위쪽에 좀 질감을 많이 없애고 중간을 굉장히 핏하게 좀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선생님, 네! 그 약을 쓰는 거 지금 고객님이 뭐 머리가 건강해서 그렇게 쓰는 건가요?
머리가 그러니까 건강하게 좀 손상이 안 되는 그런 전략을 쓰는 거죠.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 기준은 사실 혈의 완성도예요. 뭐 시스테아민 계열을 써서 조금 더 이제 환원을 이제 알칼리를 조금 강하게 쓰지 않으면서 환원력을 더 높일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깊게 침투해서 조금 더 탄력도를 더 많이 얻을 것인가, 그런 차이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저희 많이 손상된 모발에는 그 약이 썼을 때 또 잘못하면 데미지가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손상도를 좀 체크를 하시고 하시면 좋은데, 저는 만약에 그 손상도가 있는 적이라면 지금 이제 2, 3년 전쯤에 파마를 하셨었다고 하셔서 이 끝부분은 원래는 시스테 아빈 계열을 좀 쓸까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도 될 것 같은 게, 사실 우리가 원하는 펌은 끝이 땡글한 건 아니고 좀 느슨한 거거든요. 그래서 탄력이 좀 요구가 되는 구간은 이제 아민치오 계열을 사용하고, 밑에는 이제 뭐 시스테 아민 HCL이나 뭐 아민치오 계열 뭐 그런 걸 사용하거나, 그렇게 해서 좀 탄력의 느낌을 좀 다르게 하는데, 만약 손상도 때문이라면 사실 알칼리를 좀 약한 거를 좀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 보조제, 네, 그런 이제 버퍼나 아니면 그 PPT나 레시피 이런 걸 좀 사용해서 그렇게, 네, 모발이 구간별로 많이 나눠서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위에는 완전 버진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먼저 선 이제 도포를 할 거예요. 저는 선도포를 먼저 하고요. 후에 밑에 연결할 때 또 같이 그 위에 바른 부분을 다시 발라요. 조금 더 이제 혈관력도 더 높이고, 조금 더 이제 그 펌제는 어쨌든 15분이 지나면 그 혈관력을 잃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발라서 새로운 이제 펌제로 조금 더 그 신선한 펌제로 더 작용을 잘 하게끔. 그 예전에 이제 많이 했던 방법 중에 물을 섞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그 손상이나 건강을 좀 나눠서 바른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 펌제는 그 손상모에는 사실 그 뭐랄까 좀 물기, 수분의 양이 이제 좀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고, 그 알칼리의 그 플러스가 조금 다른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는데, 뭐 이제 샵을 운영하시는 이제 원장님들 입장으로서는 사실은 건강 손상 뭐 이걸 다 구비하기는 조금 또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뭐 이제 타임을 좀 짧게 본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보조제를 조금 이제 섞어서 사용을 하신다거나, 약간 그렇게 하면 좀 낫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한 번 더 위에를 더 이제 신선한 펌제를 한 번 더 바르니까 그 강도를 좀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분명 손상은 있는데, 염색 손상은 있는데 활용력은 되게 막 좀 최대로 이끌어야 되는 그럴 때. 근데 그럴 때 이런 거 사용하시면 좋아요. 타임은 이제 짧게 보는데 그 손상 부위랑 건강한 부위를 그냥 이렇게 구간별로 나누셔가지고 하시면 좀 빠르게 좀 하면서 그 강도도 조금 다르게 좀 설정할 수 있어요. 보통 모발이 머리 시스템 양이 없어지면, 모발 양이 없어지면 펌을 할 때 그 시스템을 빨리 끊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스치는 걸 좀 많이 안 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비드라이도 하고 이렇게 스피닝 처리를 하잖아요. 양말 스피닝도 하고 뭐 이렇게 그 레저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레저를 했을 때 그때는 이렇게 약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양이 많으니까 양을 많이 바르고요. 양이 적으니까 양을 적게 바르면 돼요. 네네. 저는 왜냐면 저도 이근태 강사님 참 되게 사랑하는데, 그 끝을 사실 우리가 바르다 보면 진짜 많이 뭉쳐요. 네. 근데 그거이 사실 맞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컷들이 이렇게 하니까 파마 바르는 그 방법도 사실은 다르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이제 모발의 양이 달라지니까 그 최대한
그 도포 양을 조절을 좀 잘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스피드도 올려야 되고 스피드도 올려야 되고 네네. 그래서 좀 다들 이제 손이 빠르시잖아요. 그래도 성격도 급하고 저도 막 그래서 웬만하면 좀 빨리 바르고 왜냐면 이렇게 바르고 또 열 처리하고 또 한 번 바르면 되게 빨리 그 진행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뭐 답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고객님은 앞쪽에 제가 다른 데는 볼륨이 사실 다 필요 없는데 앞쪽에 제가 뿌리 볼륨을 좀 넣어드릴 계획입니다. 오가 가이로 혹시 써보셨나요? 쓰시는 분들 많으시나요? 오가 가이로 저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샵에서 열 처리는 스티머로 하는 편이에요. 근데 뭐 이제 그거는 다 다르시니까 이제 열 처리하면은 아무래도 위쪽에 아무래도 머무니까 저는 스티머로 하는 편인데 그러면은 스티머로 거의 한 2~30분 정도 보거든요. 보통 이제 20분 끝나고 위에서부터 밑에 연결해가지고 15분 해가지고 그 위아래 다 발라서 또 10분 보고 그렇게 하면은 그냥 풀타임을 30분을 보지만 밑에는 10분 보는 거고 위에는 30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 강도를 조절하는 편이에요.